안녕하세요. 이의용입니다. 오늘은 직장의 선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잡코리아하고 알마본이 조사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2020년판입니다. 가장 취업하고 싶은 기업, 어떤 기업이 꼽혔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위 기업은요, 카카오였습니다. 2위가 네이버, 그리고 3위가 이제 제일제당이죠. 1위와 2위 모두 IT와 관련된 기업이라는 것. 이런 것이 새로운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인크루트 조사에서는요, 1위가 삼성전자이고, 2위가 카카오, 그리고 3위가 CJ이었습니다. 비슷한 현상이죠. 삼성전자 역시 IT와 관련된 부분이니까요. 인크루트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남성 1위였습니다. 반면에 카카오는 여성 2위였거든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산업 구조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잘 말해주는 통계라고 봅니다. 이게 선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랬는데 대개는 급여가 얼마나 만족스러운가, 그것을 큰 기준으로 삼았고, 또 성장 개발 가능성과 비전, 앞으로 회사가 잘 될 거냐, 그리고 동종업계와 또 지역사회를 얼마나 선도하고 있느냐, 아마 이런 세평 아닐까 생각해요. 그리고 기업 이미지와 고용 안정성 등등 이런 것들이 중요한 기업 선택의 어떤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회사들이 나왔는데 그럼 우리 모두가 이런 회사에 다 들어가야 하느냐? 물론 우리 모두가 들어갈 자리도 없습니다. 요즘같이 상당히 취업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직업 선택권, 직장 선택권, 그건 나한테 주도권이 있다는 것이죠. 직업도 내가 선택하는 것이지만 내가 일할 곳을 내가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취업하기가 어렵다,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직장이 나를 선택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문제들이 이제 생겨나는 거죠. 옷가게에 가서 옷을 한번 골라보신 적 있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입어보고 또 걸쳐보고 그렇게 하고 지나갑니다. 품질 때문에 안 사는 게 아니죠. 뭐 값이라든지 사이즈, 색상, 디자인 또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자기한테 안 맞으니까 안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은 옷을 사러 갔을 때 내게 맞는, 나한테 어울리는, 내가 필요로 하는 고르는 것이죠. 직장의 선택권이라는 것은 나한테 있다. 그리고 나한테 맞는 곳이 가장 좋은 곳이다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아주 좋은 기업들, 카카오, 네이버, 제일제당, 삼성전자, 이런 곳을 우리가 한번 열거해 봤습니다. 그럼 모두가 그 기업을 가면 다 좋을 것이냐, 또 그 기업을 선택해서 다니면 행복해질 것이냐, 그건 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나한테 제일 맞는 옷, 남이 내 옷을 대신 골라줄 수 없잖아요. 오늘 바빠서 다른 사람이 가서 제 옷을 대신 골라줄 수 없지요. 직장 선택의 주도권이라는 것은 나한테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취업이 어렵다 해도 내가 일할 마당, 그건 내가 선택하는 것이죠. 남이 좋다는 직장이 과연 나한테 맞는 것인지,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남에게 맞는 옷, 남들이 입고 참 멋있다고 생각하는 그 옷을 내가 입었을 때 그게 나한테도 적합할까? 남의 옷하고 나의 옷을 비교할 수는 없죠. 제가 오늘 이런 색깔의 이런 디자인의 옷을 입고 나왔는데, 자, 이것을 다른 사람하고 옷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렇듯이 내 직장과 남의 직장을 이렇게 비교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직장이라는 것은 어떤 곳인가, 그런 걸 여러분 좀 명확히 해 두셔야 됩니다. 그게 없으니까 남의 것이 더 좋은 것 같죠. 남이 다니는 직장이 더 좋은 것 같아 보입니다.
내가 어떤 옷을 살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그림이 없으면 온 동네 옷가게를 다 돌아다녀도 내 옷을 고르지 못합니다. 우선순위를 선택해 놓고 그 위의 순위부터 맞는 것을 저희가 찾아 나서야 되겠죠. 시장에 물건 사러 갈 때 리스트를 쓰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충동 구매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도 막 사서 가방에 넣게 되는 것이죠. 충동 취업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대기업 취업자 중에서 4명 중 1명이 1년 내에 퇴직을 하고 한 2명 정도가 2년 내에 퇴직을 합니다. 그럼 그건 왜 그렇죠? 직장 선택을 잘못했다는 얘기죠. 또 직장에서도 사람 선택을 잘못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장의 조건을 좀 정리를 해 놓으실 필요 있습니다. 평상시에. 제가 몇 가지 예를 드릴게요. 기업 문화가 좋다. 조직 내 의사소통이 잘 된다. 연봉이 많다. 고용이 안정적이다. 복리후생이 잘 되어 있다. 경영이 투명하고 공정하다. 일하는 환경이 좋다. 회사의 비전과 나의 비전이 맞다. 내 전공과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다. 또 요즘 여러분이 중시하는 워라밸이 보장된다. 그죠? 이런 것 중에서 내가 중시할 수 있는 것을 순서대로 정리하는 거죠. 왜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것,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는 것은 없죠. 그러니까 어떤 것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 것인지 비중을 매겨서 거기에 가까운 곳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월급이 얼마인지 이런 것은 잘 공개가 되어 있지만요. 기업 문화가 좋다든지 의사소통이 잘 된다든지 뭐 이런 건 우리가 알아볼 방법이 그렇게 적합하지 않죠. 그래도 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JTBC 뉴스를 보니까 조종사들이 해고가 됐다는 얘기. 우리가 늘 선망했던 월급도 많이 받고 좋은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해고가 되고 지금 뭐하죠? 비행기 대신 자동차 대리 운전을 좀 하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직업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뭘 알아보셔야 되냐면요. 해당 업종의 상황을 잘 알아보셔야 돼요. 물론 이번 같은 경우는 코로나라는 특수한 환경 때문에 그렇겠죠.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다른 경우라면 그 업종의 상황과 최근의 경영 실적 같은 것을 꼭 살펴봐야 됩니다. 회사에 들어가서 회사가 어려워지면 정말 대책이 없습니다. 또 근무 조건, 또 근무 여건, 그리고 지리적인 위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살고 있고 거주하고 있는 곳하고 얼마나 가까운지.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교통 문제가 생기고 생활비가 더 드는 것이죠. 또 임금 문제. 이제 취업을 해야 되니까 우선 들어가지만은 그 임금이 자기하고 맞지 않았을 경우에는요, 보람이 없어집니다. 왜냐면 저축을 할 수가 없죠. 저축을 하지 못하고 매일 출근하고 퇴근하고 점점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채용식이라든지 절차도 좀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입사하기 위해서 좀 갖춰야 될 것들이 뭐가 있는지 잘 살펴보셔야 돼요. 예. 그럼 어떻게 하나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홈페이지 같은 거 이미 공개되어 있는 자료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기업에 지원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인 그 회사의 정보를 알지 못한 채 그냥 지원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잘 알아보셔야 됩니다. 이미 밝혀져 있는 걸 잘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요, 기업 문화가 좋다든가 의사소통이 잘 된다 등등 뭐 이런 것들은요, 그 회사를 다니고 있는 사람한테 알아보면 좋습니다. 제 제자 한 사람은 어떤 회사에 한 학기 동안 계속 월요일마다 1층 로비에 가서 그 회사 사람들하고도 좀 사귀고 이런저런 얘기도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그 회사에 입사를 했죠. 여러 사람들 만나서 인터뷰를 해보고 미처 공개되어 있지 않은 여러 정보들을 알아보는 것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취업 방식이 상당히 달라지고 있는 건 많이 아시죠? 네, 일단은 신입사원 공채라는 것은 굉장히 이제 좁아졌고요. 점점 사라지고 있고, 수시공채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사업본부에서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사람을 뽑는데, 그때는 신입사원도 뽑지만 대개는 경력사원을 뽑습니다. 그 문이 굉장히 넓어요, 이쪽이. 신입사원 뽑는 것이 이 정도라면 이 수시로 뽑는 쪽은 이렇게 넓습니다. 서너 배가 될 정도이죠. 우리가 이쪽만을 겨냥하지 말고 이쪽을 가야 되는데, 사원을 뽑아서 교육시켜서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그 일을 바로 와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다는 것이 굉장히 특이한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회사에 입사해서도 석 달 동안 훈련을 받았거든요. 훈련을 받고서 이제 현장에 투입이 됐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짧은 기간 오리엔테이션 정도 하고 바로 와서 실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학 다닐 때 그런 일하는 방법에 대해서 인턴이라든지 이런 실습 같은 걸 통해서 많이 익혀놓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럼 이제 공채가 사라지고 각 사업본부별로 건설 현장처럼 프로젝트별로 사람들을 모집해서 일을 하고 또 흩어지는 그런 것이 강해지죠. 그래서 기아자동차 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 이제 사원을 공채를 없앴습니다. 각 사업본부별로 필요한 사람을 그때그때 뽑는 걸로. 그러니까 이런 정보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잘 알아두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직장을 선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고, 직장 선택이 자기 평생의 행복에 큰 어떤 결정을 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 드려요. 저도 27년 반 직장 생활하면서 제가 선택했던 직장이 제게 굉장히 많은 행복감을 주고 그랬다고 지금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맞는 회사를 찾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끝으로 이제 취업만이 능사는 아닌 시대가 된 거죠. 말하자면 창업에 관심을 가져야 된답니다. 전 연세대 총장을 지내신 김용학 교수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에게 한번 들려주겠습니다. 줄 서봤자 대기업이라는 유람선은 이제 안 온다. 내가 창업된 목을 만들어 세계로 나가자. 네. 어쨌든 좋은 직장을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